네, HSK 영역별 점수를 볼 거예요. 이제 HSK 4급을 들어가는데 몇 점 받는지, 뭐죠? 듣기가 몇 문제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 썰렁해. 다시 할게요. 네, HSK 4급. 그쵸? HSK 4급을 보려면 먼저 점수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쵸? 볼게요. 듣기 45문제예요. 이건 지금 듣기가 100점, 독해가 100점, 쓰기가 100점이에요. 그래서 300점이거든요. 300점에 몇 점을 받으면 합격인가요? 모르죠. 60점, 60점, 60점이니까 180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누락 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듣기에서 내가 60점이 안 됐다고 그래서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합계가 180점이면, 180점이 넘으면 합격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180점 딱 맞고 나오는 건 자존심에 금이 가지요. 그죠? 1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최하 250점은 맞아줘야 자존심이 금이 안 가고 나올 수 있죠. 그죠? 그죠? 난 그런 사람들 싫어해. 180점 커트라인이니까 그것만 딱 맞겠다는 사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뭐, 급하면 그렇게도 해야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듣기가 45문제고, 독해가 40문제고, 쓰기가 15문제예요. 근데 쓰기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듣기 45문제 하나 2점, 2점밖에 안 해요. 2.2. 그죠? 독해 2.5점. 근데 쓰기 한 문제가 어때요? 6.8점 이루죠. 여기서 5번, 4번 굴르는 거 여기서 한 번 굴르는 거예요. 쓰기의 비중이 되게 크죠. 그리고 이거는 쓰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해보면, 요령을 알면 이 쓰기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점수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점수의 비중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쓰기 부분이 점수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공략을 할 거예요. 얘부터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제일 중요해서이기도 하고, 쓰기를 하면서 뭔가 그 문장에 만드는 법을 익히고, 독해하면서 듣기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봐야 허당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요. 방향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쓰기부터 가요. 그러니까 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앞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듣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백날 들으면 뭐하고, 요령 가르쳐주면 뭐예요. 그쵸? 그래서 쓰기부터 시작하고, 쓰기에서 문법을 다 다룰 거예요. 문법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법이 100%는 아니지만 문법을 알아야 해야도 하거든요. 문법을 알아야 독해도 하고 문법을 알아야 듣기도 들려요. 네, 그래서 문법하고 쓰기 부분을 다 여기서 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들어가고 듣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말 잔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들어가야 돼. 그렇죠? 네, 그럼 들어갑니다. 1강 쓰기 2부분이에요. 쓰기가 1부분하고 2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부분은 뭐예요? 어순. 막 넣어놓고서 순서 이렇게 배열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야? 사진 하나 딸랑 주고 장문하라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출제되는 걸 보면은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동사.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양사 이런 순으로 나와요. 아,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려드리는 거는 내가 정 모르겠다. 사진을 봐도 정 유추를 못하겠다면 동사겠거니 하고 아무거라도 쓰고 나오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라도 쓰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볼게요. 기본 어순만 잡아도 2점이다 그랬는데 2점 받으려고 하자는 건 아니에요. 2점 받자고 하자는 건 아닌데 이거는 2점일 수도 있고 8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2점이 없으면 8점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 어순도 못 잡는데 퍼펙트한 문장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어순 2점을 잡는 거, 그 다음에 2점을 8점으로 늘리는 거, 그걸 지금부터 이제 할 거예요. 네. 보면 품사가 뭔지 냄새부터 맡아야 돼요. 이제 사진을 딱 봤어요. 근데 그게 뭐 동사인지 뭐 형용사인지 알아야 뭘 갖다 집어넣을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품사가 뭔지 냄새를 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주어를 찾는 거예요. 만만한 주어가 뭐가 있을까요? 만만한 주어. 워, 워먼. 글자 수 늘리기에는 워먼도 좋을 거고, 사진에 한 명이면 워 하든가, 아니면 타, 그녀라고 하든가, 그 사람이라고 하든가, 그죠? 어린아이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이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선생님 같은 사람 나오면 라오스, 그쵸? 할머니 나이 드신 분 나오면 나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쓸 줄 모르면 다 허당이죠. 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 허당이고 또 뭐예요? 타라도 가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쓸 줄 아는 연습 해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쓸 수 있는 주어들. 네, 그래서 혼자 쓰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여자고요. 할머니 찌찌가 볼록하다고 생각해서요. 뭐 할머니들 찌찌 볼록한 할머니는 별로 없겠지만 애를 많이 키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셔갖고 한자 외워놔두세요. 평상시에.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장문을 보면 자기 자신이 이제 미워져요. 많이. 왜냐면 자기가 쓸 줄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눈으로는 볼 줄 알아도 쓸 줄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어도 주어는 많아요. 뭐 상점이라든가 고온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진에 나온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워만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예, 거기서 벗어나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시어가 형용사일 때 형용사 앞에 정도 부사가 와요. 정도 부사는 또 뭐야? 형용사는 또 뭐야?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막 짜증 확 나지 않아요? 그렇죠. 나도 문법을 싫어해요. 그렇죠. 문법은 강사들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문법을 싫어하는데 볼게요. 형용사는 뭔가, 정도부사는 뭔가. 근데 문법을 알면 조미료 같은 거예요. 내 말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 말을 더 맛깔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볼게요. 형용사는 동작이 아닌 거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쁜 거.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나 모습을 나타내는 거. 뭐 진지한 거. 그렇죠. 뭐 가득한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형용사예요. 그리고 정도부사라고 돼 있는데 정도부사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요. 헌. 제일 흔한 거 헌. 그쵸? 헌. 많이 들어봤죠? 저희 뭐 헌 자리에 들어가는 거 해볼게요. 예쁘다. 很漂亮. 그쵸? 거기에 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非常漂亮. 아, 그쵸? 非常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예쁘다도 있잖아요. 그죠? 太漂亮. 근데 물론 타이는 러랑 친하지만 일단 얘만 어때요? 太漂亮了. 그렇죠? 그 다음에 10分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10分. 네, 내가 네 맘 10분 이해. 얘도 무슨 뜻이에요? 非常. 그래서 어떻게 외워놓으세요? 10分하고 非常은 한 파일에 묶어놓으세요. 네, 뭐 10분 따로 하고 뭐 非常 따로 하지 말고 非常은 10分이야. 이렇게 한 파일로 묶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特别도 같이 묶어놓으세요. 非常에. 물론 特别는 하는 일이 많지만 非常의 뜻이 있잖아요. 중국어 선생님 되게 예뻐할 때 어떻게 해요? 또 나왔어. 그쵸? 한유老师特别漂亮.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特别를 넣고요. 그 다음에 比较도 그 자리였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比较漂亮. 그죠? 비교적 예뻐. 그 자리, 헌 자리. 그 다음에 요거 위치를 잘 못 잡더라고요. 요거. 요디얼. 맨날 헷갈리거든요. 이디얼 때문에. 그쵸? 요디얼은 정도 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강조했었죠? 요디얼은 헌 자리다. 요디얼은 헌 자리다. 그쵸? 근데 요디얼은 무슨 뜻이에요? 어쩔 때 써요? 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좀 이상적이지 않은 거. 옷을 살려고 그러는데 좀 옷이 커. 좀 비싸.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요디얼 따. 그쵸? 헌 자리다. 그쵸? 그 다음에 요디얼 꼬이. 좀 비싸다. 그렇죠. 부정적일 때 그 헌 자리에 딱 놓으면 돼요. 어느 자리? 헌 자리. 이렇게 백날 얘기했는데 또 나중에 또 딴 자리에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디얼. 어떻게 해요? 요디얼. 이걸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제시어가 형용사라고 했는데 좀 안 좋은 뜻일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거에 쓸 때는 요디얼 이렇게 써주면 더 맛깔스럽잖아요. 말이. 그렇죠. 헌 자리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디얼도 헌이다. 좀 부정적인 헌이다. 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왔죠?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하느라고 힘들어요. 네. 요거 한자가 뭘까요? 일단은 사진이 나왔는데 못 읽어. 허당이죠. 시장 욕처럼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시장 어떻게 해요? 시장 그럼 내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해요? 시장 어떻게 해요? 시장 일성이에요. 이거를 외우시는 방법은 얘가 뭔가요? 벼죠, 벼. 네, 벼를 이렇게 외우세요. 나무는 나무인데 고개 푹 숙인 나무. 어떻게 해요? 나무는 나무인데 고개 푹 숙인 나무.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벼고 밑에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술. 그러면 벼가 입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뭐 향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쌀만큼 맛있는 게 없었어요. 밥만큼. 그래서 쌀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향기롭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샹이라는 말을 엄마가 밥을 막 했는데 맛있는 냄새 난다 이럴 때很香 그래요. 네, 很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를. 네, 냄새. 냄새를 맡아보세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향기롭다? 움직이는 거예요? 형용사죠. 네, 그래서 형용사여서 그러면 형용사랑 뭐랑 친한데요? 말한 지 1분도 안 됐어요. 정도 부사.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헌 이런 애들. 그 헌 시리즈들. 非常, 十分, 有点 부정적일 때. 여기 有点 쓰면 좀 그렇겠죠?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갑니다. 샹 다시 한번 짓고요. 형용사 향기롭다. 그렇죠. 아, 쌀 입에 들어가고 있어. 향기로워. 외우시면서 그럼 얘 누구랑 치나요? 그쵸? 그래서 정도부사는 뭐예요? 흔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해요? 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香.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얘부터 잡아야 돼요. 얘를 잡고서 시작을 해야 문장이 뒤틀리질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흔香그랬어요.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쩐샹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쩐자를 볼게요. 또 나는 헌보다 더 세련되게 쓰고 싶어라고 쩐을 썼는데 틀리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요, 안에. 왜냐면 한자를 보면 두 줄짜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줄을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세 개 채우고 메꾸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안에 하나, 둘, 세 개 채우고 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시지 않아야 돼요. 괜히 이거 썼다가 잘못 써서 감점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쩌는 뭐다? 세 개가 있어야 진짜다. 어떻게 하고요? 안에 세 개가 있어야 진짜다.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 꼭 쓰는 사람 꼭 있어요. 아, 네. 이러고 건성건성 듣고 나중에 꼭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쩐샹.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非常香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요. 特别香 되지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 잡았으니까 이런 걸 형용사 수러라고 그러죠. 아, 형용사는 지 혼자 수러를 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헌을 끌어다 쓰는 성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헌샹 자리에 넣었어요. 그러면 만만한 건 뭐예요? 화. 그렇죠. 화, 헌샹, 화,特别香 아무거나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죠. 네. 그리고特别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은근 한자를 또 잘못 써요. 또 나는 특별을 쓸 거야 해놓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소는 누가 키어를 외우세요? 소는 특별해. 어떻게 해요? 소는 특별해. 어떻게 해요? 소는 특별해. 걔를 외워야 나중에 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는 특별해. 네. 그래서 옛날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소랑 관청에서 쓰는 소랑 달랐다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소가 좋은 소가 있으면 말도 그렇잖아요. 말도 천리마 좋은 말은 벌써 황제나 높은 사람 손에 다 들어가 있지 일반 사람들 손에 안 들어가겠죠. 소도 좋은 소는 관청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는 특별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특비에 어떻게 해요? 특비에 그렇죠. 꽃이 되게 향기롭다 했잖아요. 그럼 목적어를 형용사는 목적어를 못 갖고 오니까 살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까요? 앞에. 그쵸. 주어 앞으로. 뭐 이 꽃들은이라고 한다거나 그쵸 이 한 송이의 꽃이라고 하든가 어쨌든 살을 앞에다 갖다 붙여야 된다. 네, 이게 기본 어순 잡는 거니까 일단 기본 어순만 갈게요. 지금은 기본 어순 잡고서 다시 살 붙이는 작업은 좀 이따 할게요. 네, 요거는 뭘까요? 지금은 사실은 약간 기본 어순 잡고 한자를 익히는 시간이에요. 볼 줄 모르면 허당이니까 그쵸?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 찍어온 거예요. 근데 좀 더러운 쓰레기통을 짜려고 올랐는데 조금 더럽긴 한데 네, 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보도 못했어요? 네, 볼게요. 여기 위에 스스로 자자가 있고요. 밑에 개가 있어요. 한자를 보면 분리를 시켜봐요. 그럼 한자가 눈에 쏙 들어와요. 스스로 자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코에서 온 거예요. 이 스스로 자자에 원래 코 모양이 어이없지만 이게 벌렁벌렁 이렇게 생긴 코 모양이라는 거. 코 밑에 개 있어요. 이거 개견이잖아요. 코 밑에 바로 밑에 개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구려요. 냄새나요. 그래서 냄새나다요. 구리다요. 초. 구리니까 아우 초 그래서 사성이 어떻게 해요? 초. 아우 초 이렇게 어떻게 해요? 초. 어떻게 해요? 초. 네, 그래서 냄새나다 구리다 이런 거예요. 이제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누가 토해놓은 거 이런 거 보면 어떡할 거예요? 초. 그럼 얘는 형용사가 뭐 형용사래요. 내가 다 버렸어. 품사가 뭘 것 같아요? 형용사죠. 그쵸? 냄새나다니까. 그쵸? 발음 어떻게 해요? 초. 어떻게 해요? 초. 형용사 구리다요. 그럼 누구랑 치나요? 정도부사. 정도부사는 뭐예요? 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들으면 정도부사 뭐야 막 이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볼게요. 초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다가 非常 이런 거보다는 이왕이면 요런 거 부정적 어감을 갖고 있는 정도부사 여우디어를 쓰면 딱 좋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는 문장을 짧게 써도 명백하잖아요. 또렷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有点臭. 어떻게 해요? 有点臭. 그렇죠. 좀 냄새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타이비리리러. 네, 볼게요. 타이는 너랑 친해요, 일단. 그게 친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타인은 우리말에 어떤 거랑 딱 맞아떨어져요? 매우. 아니에요. 너무. 너무. 우리말에 너무는 어쩔 때 쓰나 보세요. 너무 이쁘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 좋은 뜻이죠. 그쵸? 네. 그래서 좋은 뜻으로도 써요, 너무는.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냄새난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쵸? 그럴 때도 써요. 지나친 느낌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너무로 외우면은 얘는 딱 떨어진다는 거. 너무 냄새난다. 나쁜 뜻으로 지나치다는 뜻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쁜 거 나올 때는 타이비리리러 하고요. 여우디어를 써주면 딱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 했어요. 그쵸? 아하, 이러면서 이치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주어 앞을 화려하게 장식해라. 그쵸? 뒤에 못 붙이니까 앞에 붙여야죠. 그죠? 네. 어울리는 양사를 숙지하라. 양사. 중국말의 특징은 뭐예요? 양사가 발달됐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양사 넣는 거 잘 안 하는데 걔네는 꼭 지나가다가도 개 한 마리 봐도 어떻게 해요? 한 마리에 개가 있네. 이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사를 숙지합니다. 그러면 양사는 이런 패턴으로 오죠. 수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예요. 1, 2, 3, 4. 그렇죠? 양사는 뭐예요? 마리, 개, 자루, 그런 거, 벌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명사가 오죠.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이只狗이렇게 되죠. 어떻게요? 이只狗한 마리의 개지요. 네. 근데 딱 대놓고 이게라고 하면 뭐예요?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시대사를 써요. 나 이런 게 지시대사예요. 보면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울렸었어요. 말이. 그쵸? 어떻게요? 이게라고 딱 집으면 어떻게 해요? 这只狗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은근히 약한데요. 여기가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가 되게 여러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들을 또 찾아, 들을. 들 찾지 마요. 양사 자리를 똑 빼고 뭘 넣냐면 시에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这些狗, 이 개들은 복수 처리 다 끝났어요. 다시 갈게요. 이 옷은 뭐였죠? 这件衣服. 근데 만약에 옷이 여러 개면 이 옷들은 그쵸? 件만 똑 빼고 어떻게 그 자리에 这些衣服가 되는 거죠. 그쵸? 이 핸드폰은 这个手机, 이 핸드폰들이라고 하면요. 그거를 빼고 어떻게 해요? 这些手机 이렇게요. 이 책은 这本书, 번 똑 빼고 책들은 这本, 아니 어떻게 해요? 这些书 이렇게 해요. 그거 하나의 원리만 알면 우리가 회화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책들은 어떻게 해요? 똑만 빼면 돼. 어떻게 해요? 这些书. 그렇죠. 양사 자리를 똑 빼면 돼요. 양사 자리 똑 빼고 그 자리에다가 똑 집어넣으면 돼요. 시에. 들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들. 네. 그래서 양사를 꾸면서 앞을 꾸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사를 한번 살짝 볼게요. 요런 거 양사죠. 그죠? 이게 뭐예요? 어머. 송이죠, 송이. 네. 얘도 한자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꽃은 어쨌든 나무에서 피고요. 꽃 이파리 같이 안 생겼어요, 이렇게. 꽃 이파리 한 장? 아니면 이렇게 왜 튤립 같이 그냥 꽃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쵸? 송이. 송이를 이렇게 좀 엎어놓은 느낌이지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귀가 뭐였어요? 귀? 그렇죠. 얼또하거든요. 제가 맨날 우리 애들은 이거 다 알아. 왠 줄 알아요? 제가 선생님 귀는 뭐 꽃송이 이렇게 하고 선생님 귀 뭐처럼 생겼어? 그러면 꽃송이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얼또까지 다 외워버릴 수 있어요. 귀는 뭐예요? 꽃송이. 그래서 뭐예요? 얼또. 귀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양사로 송이. 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 위에 꽃잎알이 한 송이 얹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해요? 두어. 어떻게 해요? 두어. 어떻게 해요? 두어. 그렇죠? 그럼 꽃이 한 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这朵花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这朵花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말 해석할 때는 이 꽃은이지 이 송이 꽃 이상해. 근데 중국말은 이렇게 똥 넣어줘야 멋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양사 몰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안 쓰면 돼요. 그렇다고 또 안 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면 안 쓰면 되지만 알면 써주면 더 좋겠죠. 더 멋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꽃송이에요. 이 꽃송이. 그죠? 이 꽃 해석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개 일단 어떻게 해요? 그쵸? 걔만 똑 빼고 다시 뭘 집어넣어요? 시에. 그럼 어떻게 해요? 这些花. 이 꽃들은. 얼마나 쉬워요. 들이 되게 쉽죠? 그쵸? 그럼 다시 갈게요.
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동자인가 난리 나요, 이거. 왜? 한자는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한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으로 말을 한다 그랬죠. 이걸 잘 뜯어보세요. 나무목 있어요. 나무목 있죠? 그 안에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뭐 이렇게 땔감 가져다가 나무 가져다가 불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 이렇게 장가지들 나무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묶어 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나무 목을 약간 틈을 써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묶을 자리 만들어서. 나무 묶어갖고 갖고 온 모양이에요. 묶을 속이에요. 네, 묶을 속이니까 당연히 묶다란 뜻도 있고요. 그렇죠. 양설하면은 다발, 묶음이 되겠죠. 이런 거 꽃 한 다발. 그렇죠. 좋아요. 그럼 이 꽃다발은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말도 바뀌잖아요. 이 꽃다발. 그럼 뭐예요? 수 일단 가고 어떻게 해요? 수 어떻게 해요? 수 그렇죠. 这树花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这树花 중국어 할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이 먹갈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 꽃다발은 그렇죠. 그 다음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꽃들은 이라고 갈 수도 있죠. 얘는 정말 유용해요. 얘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이 부분 특히 유의해야 돼. 이거 B자로 쓰는 사람 너무 많아. 왜? 이거 B자인 거 보세요. 아니에요. 틀려요. 그쵸?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쓸 줄 모르고 시험 보러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왜? 너무 유용하다. 일단 한 개가 아니고 신발이든 뭐든 여러 개가 다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시에 삐리리로 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네, 요거 한자 못 쓴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这花很香 그랬잖아요. 아, 이 꽃 되게 향기로워. 그렇죠. 네,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这朵花很香 훨씬 멋스럽죠. 그죠? 그 다음에요. 这束花很香 그렇죠. 멋스럽죠. 어떻게 해요? 这些花很香 멋스럽죠. 나는 여기까지 쓰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 여기까지 쓰고 나오세요. 그죠? 자존심이 급이 가시는 분은 또 방법이 있어요. 觉得 제가 맨날 던지라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던지세요. 그랬죠? 앞에 던지세요. 특별한 동사예요. 얘는 정말 특별해요. 하는 일이 야물딱져요. 문장을 더 폼나게 만들 수 있어요. 말을 길게 만들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我觉得부터 던지면 돼요. 볼게요. 我觉得这些花很香 그랬어요. 여기를 먼저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문장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 꽃들은 향기롭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 꽃들이 참 향기로운 것 같아. 지 생각 얘기할 때 뭐뭐인 것 같아. 뭐뭐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我觉得만 던지면 돼요. 여기 넣고 퍼펙트한 문장 그냥 통으로 뚝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통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를 막 엉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근데 봤어요. 글밥수가 늘었죠. 훨씬 더 멋있죠. 이러면 자존심이 회복이 되겠죠. 이러고 쓰고 나오면 할만 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얘 쓸 줄 모르면 또 허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얘 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시에를 못 쓰면 못 쓰는 것처럼 얘도 주에더 은근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얘는 밑에 찌앵이 들어가요. 그 위에 뚜껑만 생각하면 돼요. 뚜껑만. 그래서 한번 분리를 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은근히 이거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我觉得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유용하다. 문장이 앞에 던질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어가 동사 이면이에요.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이건 그나마 쉬워요. 뭐 먹다, 뛰다, 뭐 이런 거. 그쵸? 적당한 목적어를 넣어준다. 생각해보니까 동사는 목적어랑 친해요. 我吃面包잖아요. 나 먹어 빵빵. 목적어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정자의 삐리리 너로 가는 거 되게 좋아요. 이게 동사다.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정자에 해놓고 동사 넣고 너 정자의 삐리리 너 세트잖아요. 걔를 집어넣어서 ing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나 5문제 다 정자의 삐리리 너 쓰면 안 되겠죠. 네.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만, 요령을 알려주는 거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아파 보이지 않아요? 며칠 전 제가 링거 꽂던 그날, 아팠던 그날 나 동영상 찍어 가야 돼. 그리고 나 창문 닦고 있을 테니까 빨리 찍어봐. 근데 진짜 피폐해 보이죠? 진짜 아팠어요 그날.
표정도 우울하잖아요. 그죠? 막 찍었어요. 이거 한자 뭘까요? 어려워. 사진을 보고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진을 보고 딱따라고 유추할 수도 있고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정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정자의 차너하고 써 나와야죠. 워 정자의 차너. 여기 어차피 제시돼 있으니까 얘 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한자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처럼 제일 중요한 건 시의 주에더는 100% 외워야 되고요. 이런 것도 왜 얘가 제시어가 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창문이 나오면 어쩔 건데요? 창문이 나오면 딱따를 쓸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볼게요. 딱따 일단 보여주고 딱따인데요. 문지를 찰자리예요. 우리가 왜 마찰 할 때 그 찰자거든요. 마찰되는 거 이게 다 써요. 신발 닦는 거. 신발 구두 막 닦을 때 이렇게 마찰하잖아요. 그렇죠? 창문도 마찰시키죠? 그렇죠? 또 하여튼 그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마찰시키면서 닦는 거를 차라고 해요. 네. 요 한자 볼게요. 집뚜껑이죠? 집뚜껑 가기 전에 다시 갈게요. 여기 안에만. 얘는 고기예요. 고기. 씹어먹는 고기. 얘는 손이에요. 손으로 고기를 딱 집어서 얘는 제사상이에요. 제사상이 이해가 안 가. 볼게요. 상다리. 상 위에 제사 음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상에 고기를 떡 얹어서 올리고 있어요. 이게 제사 지내달 때 제자예요. 네, 이 단어 하나 갖고 몇 개를 외울 수 있는지 몰라요. 제사를 지내는데 보세요. 여기 집 뚜껑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좋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는데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못 빠진 거 없나? 조상님한테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굉장히 갖추는 게 많았어서 형식도 많았고, 그쵸? 못 빠진 게 없나? 살펴보죠. 살필 찰로 바뀌어요, 여기서요. 네. 그쵸? 아까는 제사 제자였는데, 그죠? 여기까지 하면 살필 찰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손이에요. 손을 이렇게 써요. 얘가 들어가면 손하고 상관이 있어요. 좋아요. 그럼 요거 들어가면은 100%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거랑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손 갖고 하는데 뭐 지금 한 게 동사겠지. 정 모를 때는 그렇게라도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자가 더 잘 외워지죠. 손으로 문지르잖아요. 구두 닦을래도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애는 걸레라고 하는데 손이죠. 그래서 손인데 문지를 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사 지낼 때 못 빠진 거 없나 살펴봐, 살필 찰, 손으로 문질러, 찰. 여기서 발음만 가져오고 얘는 뜻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따, 차예요. 그럼 제가 차라고 했는데 창문 쓰실 줄 아시나요? 창문? 못 쓰죠. 창문 턱턱 쓸 정도면 4급 아니에요. 네. 단어를 쓸 줄 모르면 똥시나 썸머를 이용해 보세요. 똥시는 정말 유용해요. 무슨 물건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썸머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뭘 닦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녀는 창문을 닦고 있는 중이다를 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창문을 쓸 줄 몰라. 그럼 사람들은 미쳐요. 창문이 뭐야? 미치는 순간 사람은 더 긴장하고 긴장하는 순간 더 생각 안 나요. 그게 모르는 거 있잖아. 절대 나갈 때까지 생각 안 나요. 나가서도 생각 안 나요. 봐야 생각나지. 그죠? 그럴 때는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회전을 빨리 하는 거예요. 썸머나 똥시를 써보자. 근데 똥시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또 되게 많아요. 똥시가 은근 이 균형이 은근 환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똥시를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진짜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똥시나 썸머를 이용해 본다. 해볼게요. 他正在擦什么呢? 괜찮잖아요. 그녀는 뭘 닦고 있는 중이다. 그치? 어떻게 해요? 그녀는 뭘 닦고 있는 중이다. 꼭 창문을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요. 창문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쓰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한자 쓰는 연습은 충분히. 예. 그 다음에요. 정자의 삐리리 너는 레벨업을 시켜볼 거예요. 사실은 타 정자의 차什么呢 쓰거나 아니면 정자의 차窗户너 쓰고 나와도 퍼펙트해요. 근데 요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나는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정자의 삐리리 너의 레벨업을 만들어 봤어요. 예. 자존심이 금이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존심 세잖아 우리는. 우리 너무 자존심이 세서 여기 만족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자의 삐리리 너인데요. 교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서 창문을 닦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교실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요. 그죠? 장소가 나올 때 이런 걸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요. 일단 다시 가볼게요.
정짜이, 짜이, 짜오시 쓰면 벌써 짜이가 너무 겹치지 않아요?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정짜이에서 하나는 빼고 교실에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짜이, 짜이, 짜오시 이렇게 넣을 필요 없죠. 어때요? 정짜이, 짜오시. 좋아요. 그러면 교실에서라는 거는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는 또 뭐고 전치사 구는 또 뭐야? 전치사는 뭐냐면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짜이, 뭐뭐에서 혼자 쓸 수 있어요? 짜이 혼자 쓰는 거 봤어요? 그쵸? 짜이 어디 장소 나왔잖아요. 짜이 도서관. 그쵸? 에서라고 쓸 때 걔는 혼자 못 오기 때문에 이런 명사 같은 것들이 딸려 들어가요. 구를 이룬다 그래서 전치사 구예요. 그럼 전치사에 또 뭐가 있냐면 끈 같은 거예요. 누구랑 할 때. 끈 혼자 써요? 랑 간다 이래요? 나랑이잖아요. 그러면 끈워. 전치사 구죠. 묶였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게이 같은 거 있잖아요. 我给你打电话할 때 게이 혼자 써요? 혼자 쓰면 걔는 동사예요. 주다니까. 그쵸? 给你 너에게. 그쵸? 그게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는 부사 다음에 오거든요. 얘가 부사예요. 아, 이 김에 어법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니까. 그래서 뭐요? 정짜이는 부사고 짜오시는 교실에서라는 전치사 구예요. 아, 부사 다음에 전치사 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안 했어요. 너무 많은 걸 내가 쏟아붓는다 그래도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지금부터요. 펜놈만 계속 해서 걔는 확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법에 가서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교실에서 여기 낀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窗户 이렇게 갑니다. 네. 그 다음에요. 친구랑 전치사구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他正在跟朋友차, 窗户 아하, 이 자리 전치사구 자리. 그죠? 그 다음에요. 연동문을 잘 활용하라. 연동문이 뭐예요? 네, 동사일 때요. 동사니까 어차피 동사 나오니까 연동문이에요.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실에 가서 창문을 닦는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정확하게 생각하면 창문 닦으러 교실 갈 거다죠. 근데 교실 가는 게 먼저예요? 창문 닦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실 가는 거 던지고 그 다음에 순서로 던지기만 하면 돼요. 창문 닦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교실에 창문 닦으러 간다. 갈 거다. 그렇죠. 창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시 처리해야죠. 뭐 내 찝찝해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자존심이 금이 가도 창문 못 쓰면 동시로 가야죠. 뭘 닦으러 그냥 뭐 거시기로 닦으러 그렇죠? 네, 교실에 간다라고 해야죠. 네. 그 다음에요. 시간사로 살을 붙여라 그랬어요. 주어의 앞과 뒤에 올 수 있다. 시간사는 또 뭐야? 今天晚上 이런 거 생각나시죠? 생각해보니까 我今天晚上도 했고 今天晚上我도 했었어요. 주어의 앞과 뒤에 다 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왕이면 그냥 앞에 붙이라고 그래요. 귀찮잖아요. 앞에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요. 明天他去教室擦窗户. 그죠? 내일 뭐죠? 이렇게 해서 연동문 해갖고 하나 더 붙여주니까 어때요? 글자 수 팍팍이에요. 뿌듯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어때요? 明天他去教室擦窗户. 그렇죠. 조동사로 살을 붙여라. 조동사는 또 뭐야? 그치?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네, 조동사는 뭐냐면 주어 뒤 수어의 앞에 온다. 느낌 잘 안 올 거예요. 我想 생각나세요? 我想去. 이렇게 我想去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동사를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도와줘 동사 좀 도와줘 조동사예요. 그래서 我想去 그렇죠? 수로 앞에 오는 거 맞네. 我 주어 뒤에 가는 거 맞네. 그거예요. 我想 되잖아요. 去教室擦窗户 좋아요. 그러면 조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能 이런 거 있죠. 可以应该要그런 것들이 조동사예요. 네, 아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요. 전치사구로 살을 붙여라. 수어의 앞에 위치한다. 네, 볼게요. 끈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이 앞에 와요 얘도. 네, 그럼 볼게요. 我想跟他去教室擦窗户. 그쵸.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죠? 요 정도는 돼야 4급 정도 볼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我想跟他 이 자리 조동사 뒷자리 그죠? 어떻게 해요? 去教室擦窗户 그쵸? 연동문 앞에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요.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옛날에 했던 것들, 그런 방향들이 더 생각이 나요. 아, 그게 왜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 문법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알면은 회화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안 갈 수는 없죠. 그죠? 특별한 동사 따산을 붙여라. 특별한 동사는 뭐예요? 앞에 던져. 뒤에 퍼펙트한 문장 와. 그쵸? 걔네는 그랬었잖아요. 아까 쥐었다. 그쵸? 볼게요. 폼이 얼마나 나나 보세요. 我打算去教室擦窗户. 훨씬 멋스럽죠? 폼 나죠? 어려울 것도 없어. 앞에 던지면 돼. 어려울 것도 없죠. 어떻게 해요? 앞에 던지면 돼. 그래서 특별해요. 특별한 동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我打算去教室擦窗户. 이 긴 말들이 이 퍼펙트한 문장이 전부 다 목적어로 깔리는 거예요. 나는 예정이야. 삐리리 할 이 목적어예요. 네, 그래서 특별한 동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동문을 또 레벨업 해볼게요. 아까 그것도 완벽하지만 부사는 문장이 꽃이라고 그래요. 그 꽃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보세요. 我吃饭 정말 기본이잖아요. 나 밥 먹어. 我常常 밥 자주 안 먹는 사람 없죠. 그럼 빵 먹느라 바꿀게요. 我吃面包 난 빵 먹어. 我常常吃面包 훨씬 더 문장이 맛깔스럽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부사는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것저것 제가 설명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어지럽기만 하니까 빈도부사를 활용을 해보세요. 빈도부사는 또 뭐야? 그 맞아요. 빈도에 자주예요. 자주. 그건 우리가 어떤 아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장창. 자주잖아요. 빈도가 자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我常常去教室擦窗户. 그렇죠. 나는 자주 창문 닦으러 교실 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창하고 비슷한 말은 다 빈도부사겠죠. 장창하고 비슷한 말. 징창. 그래서 얘가 장창보다 더 자주 해요. 그죠? 그 다음에요. 总是 더 자주죠. 항상 언제나. 아하, 다 이 자리인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장창, 징창, 总是 뜻으로 가면 뭐예요? 장창, 자주. 징창, 자주인데 더 자주. 장창보다. 그 다음에요. 总是 진짜 자주. 항상 언제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我总是去教室擦窗户. 아, 옛날에 우리가 모르고 썼던 위치들이 나오잖아요. 아, 부사는 수능 앞에 써줘.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 살짝 워밍업을 해주시면 어법에서 이제 더 쉬워지실 거예요. 네. 연동문의 레벨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요. 난 만족이 안 돼. 난 또 그렇다고 5문장 또 다 그렇게 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는 거 있잖아요. 시키는 거. 누가 누구한테 시키는지부터 던져.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때요? 他让我,我让他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시키고 난 다음에 연동문 있죠. 연동문에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요. 연동문하고 얘가 너무 잘 어울려. 찰떡궁합이에요. 연동문 넣으면 연동문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뭐 我去面包店吃面包 나 제과점에 가서 빵 먹어. 아, 난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를 갖다 쓰든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제과점 가서 빵 먹으라고 시켰대거나 그쵸? 뭐 그런 거를 빵 먹는 사진이 나와.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시켰다고 하면은 문장 더 퍼펙트 하잖아요. 더 그럴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멋있죠? 훨씬 이렇게 하면 위치 다 잡았죠. 뭐. 그럼 뭐요? 他让我 걔가 나한테 시켰어. 시킨 내용. 교실 가는 거 먼저 창문 닦는 거 그 다음. 교실 가서 창문 닦으라고 걔가 나한테 시켰어. 뭐부터 던져요? 他让我부터 던지고 시킨 내용. 그렇죠. 네. 이건 다시 가져보면 그냥 볼게요. 걔가 나한테 시켰죠. 나를 시켰죠. 목적어예요. 교실 가서 창문 닦는 건 누구예요? 나는이지요. 얘는 혼자 목적어도 하고 주어도 하고 지가 다 해요. 이런 걸 겸허문이라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일단은 시키는 것부터 갑니다. 지금은 다 워밍업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他让我去教室擦窗户. 아, 걔가 나한테 창문 닦으라고 와서 시켰어. 됐죠? 그 다음에요. 제시어가 명사라면. 명사는 솔직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옷, 이프 이런 명사잖아요. 꼭 这是만 넣어야 되나요? 这是衣服 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꼭 그래요? my衣服 해도 돼요. 그쵸?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마이프 해도 되는데 명사잖아. 이프는 명사는 꼭 쩌시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쩌시 문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보통 어울리는 말들을 잘 못 찾아요. 마이는 해요. 옷을 사다, 뭐 핸드폰을 사다는 하는데 걔랑 어울리는 말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제가 주어 수어를 던져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그래서 피아노가 나왔는데 치다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치다는 뭐지에 빠지고 미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피아노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주어 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만 딱 넣으면 되니까 두 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살만 붙이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굳이 쩌시 문장을 만들어 보자고 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기술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늘려가면 돼요. 네. 그럼 볼게요. 다시 가죠. 창문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窗户. 어떻게 해요?窗户. 어떻게 읽어요?窗户. 그렇죠. 창문이죠. 보세요. 이런 상황에 딱따를 쓸 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창문이야. 알았어요. 다들을. 딱따를 몰라서 거기에 미쳐요. 그렇죠. 그럼 딱따를 모르면 어떡하지? 이것은 창문이다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这是窗户. 적어도 이 점은 받을 수 있고요. 여기다 살만 살짝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这是를 던지라는 거예요. 네. 그럼 볼게요. 요거 갖고 우리 또 자존심에 만족이 되나요? 또 금가잖아. 중국인 쓰러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관들이 보고 쓰러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살을 붙여줘야죠. 살은 어디에 붙여주냐면 또 있잖아요. 관형어가 있어요. 관형어는 목적어 앞에 살을 붙여줘요. 물론 주 앞에도 붙여주는데 여기 붙일 데가 없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살을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가지 패턴만 했어요. 헷갈릴까봐. 많은 걸 제시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계속 패턴을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앞을 화려하게 장식하라. 목적어는 창문이죠. 주어, 수어, 목적어.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데 딱따를 알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这是我擦的窗户. 그죠? 근데 나는 딱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떡할까요? 다른 걸 찾아야죠. 아까 그 사진은 교실이었잖아요. 그죠? 这是我们教室的窗户. 어때요?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물론 내가 글씨를 다 쓸 줄 알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다. 주어서로 다 넣어줬고 목적어 여기서 제시해 줬잖아요. 살 붙이는 작업만 하면 돼요. 살을 붙이는 그 작업은 접착제가 있는데 떠예요. 떠. 관형어. 꾸며주는 그 말은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에 본드걸이 있어요. 얘가 본드걸이에요. 본드걸 셋이 있거든요. 그 중에 본드걸 하나인데 접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창문이야. 꾸며주는 그 가운데 접착제가 떠예요. 떠. 그래서 이 다음에 말이 핵심어죠. 그래서 왜? 이것은 창문이다가 핵심이고 어떤 창문 어떤 창문. 우리 교실의 창문. 그게 꾸며주는 접착제 연결고리예요. 네, 그러면 가볼게요. 그죠? 箱子인데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상자. 볼게요. 이것도 한자 가볼게요. 서로 상이에요. 나무랑 눈이랑 서로 쳐다보고 있대. 어이없지만. 위에 대나무죽 있죠? 옛날에는 상자를 주로 대나무를 잘라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커다란 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흔한 도구는 아니에요. 있는 집 사람들만 있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대나무는 좀 쪼개기가 쉽잖아요. 조그만 칼로 쪽쪽쪽쪽 쪼개갖고 이렇게 상자, 광주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대나무 옛날에 쪽쪽 찢어서 상자 만들었어. 위에 대나무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자라고 써 있는데요. 얘는 뜻이 있나요? 아들 자자인데? 뜻 없죠? 그쵸? 뜻 없는 애한테 성조 줘요? 뜻도 없는 애한테 지한테 성조를 왜 줘요? 성조 없어요. 그렇죠. 경성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걔는 경성애, 경성애 어떻게 외워요? 뜻도 없는 애한테 왜 성조를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箱子. 아들하고 상관 있어요? 아들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말에도 보세요. 모자, 상자, 탁자, 의자, 또 뭐 있죠? 자 되게 많은데? 그쵸? 그런 자자들 보면 아들하고 상관 있어요? 없죠? 그게 명사를 만들어줄 때 보면 아들 자자를 많이 쓰더라.
하나의 원리를 가져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모든 명사에 다 아들 자자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들 자자 들어가 있는 게 명사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네,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여기 성조도 없어. 뜻도 없구만. 명사겠구만. 요렇게요. 네. 그러면 这是부터 던지라 그랬죠. 这是箱子 어떻게 해요? 这是箱子 그렇죠. 이것은 상자이다. 어디다 살 붙이실 거예요? 어디다? 그렇죠. 목적어 앞에다가 핵심어 앞에다가 살을 붙일 거예요. 어떤 말을 붙이실래요? 네. 아, 네. 제가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사진을 보고 쓰실 때 있잖아요. 사진을 보면 사람들 있잖아요. 소설 작품을 써요. 사진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사진에서 너무 벗어나서 써도 안 되지만 사진에 너무 빠져갖고 무슨 작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소설 작품을. 그러면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요. 그래서 딱 일목요연하게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막 어떤 사람이 낑낑대고 막 상자를 들고 있다 그래갖고 소설 작품 하나 쓰면 안 돼요. 핵심만 잡아서 상자, 사람 하나 넣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잡아야지 너무 묘사로 가면 자기가 자기 실력에 허덕거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상자다. 그쵸?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걔가 나한테 준 상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사진에 있는 게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사진을 이런 걸 넣었지만 이거는 어떻게 제시가 될지 모르는 거야. 상자를 낑낑 안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상자를 열어볼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또 무슨 페인트 이런 거 찾고 이러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페인트는 뭐야? 이런 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요. 얘는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탁자는 뭐예요? 테이블, 책상. 그렇죠. 보세요. 탁자. 성조 없죠? 발음 어떻게 해요? 桌子. 뭐겠어요? 명사. 뜻도 없는 아들자 들어가 있어? 명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桌子. 그 여기도 나무 어쨌든 들어가 있죠?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이것도 한자를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 한자에 약하기 때문에 약간 한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볼게요. 얘는 차예요. 그렇죠. 건물 아니에요. 건물 안에 차를 집어넣어놨네요. 뭘까요? 차고예요. 차고. 창고 같은데. 아, 건물 안에. 여기는 훅 터진 건물이에요. 차 이렇게 들어가는 차고예요. 차고. 창고 같은 거. 얘 발음이 쿠거든요. 성좀 몰라. 아,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요. 고야 고. 발음이 쿠예요. 여기 앞에 있는 걸 보세요. 얘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차이는 얘는 여기가 있어요. 그쵸? 얘는 이 글자의 간제자예요. 그렇죠. 제사 지내는 애랑 상관이 있고요. 얘는 옷이에요. 옷. 옷도 여기가 있잖아요. 옷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옷이에요. 어허, 알았어. 그러면 발음은 여기서 갖고 온 거고 뜻은 여기서 갖고 왔구나. 바지고예요. 우리 고쟁이 이러고 뭐 바지, 예, 그래서 바지고예요. 바지고. 예, 그래서 쿠즈 어떻게 해요? 쿠즈. 그렇죠. 그래서 명사겠죠. 성조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쿠즈. 어떻게 해요? 쿠즈. 설사 얘가 없어도 발음 어떻게 할 거예요? 쿠라고 하면 되죠. 성조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쿠즈. 그렇죠. 그래서 바지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양사죠? 디어. 어떻게 해요? 디어. 뭔 양사예요? 긴 거 세는 양사래요. 긴 게 뭐 한두 개야? 그쵸? 그러나 일단 우리 뭐부터 외워요? 바지. 아랫도리. 아랫도리는 길어요. 머릿속에 인식을 바꾸세요. 미니스커트 다 빼고 핫팬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미니스커트 한복은 없었어요. 그쵸? 옛날에 서양이나 뭐 동양이나 전부 다 아랫도리가 길었어요. 다리 다 내놓고 다니는 경우 없었어요. 그죠? 아랫도리 길어. 아랫도리도 기니까 디아오다.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 긴 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강이나 길 같은 거 그런 건 확실하죠. 그죠? 어이없지만 물고기도 세요. 뭐 긴 게 한두 개야? 근데 물고기는 왜 세는지. 그죠? 그 다음에요. 얘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원피스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이걸 찍어가고 치마 사진이 없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치마예요. 보세요. 옷 들어가 있죠. 옷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얘는 임금 군할 때 군이죠. 치마 군이에요.
아하, 치마운이구나. 아들 자자 들어갔어요. 명사네. 쥔즈, 어떻게 해요? 쥔즈, 그죠? 치마. 그 다음에요. 마우즈. 네, 마우즈. 그쵸? 모자인데요. 아, 이것도 되게 어려워. 아, 뭐야. 예에서 발음이 왔어요. 모. 마오 발음이 여기서 오고요. 그렇죠. 깜마할 때도 봤고요. 그쵸? 볼게요.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 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수건 이렇게 걸쳐놓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수건 이렇게 걸쳤어요. 수건건이에요. 아, 모자랑 수건은 뭔 상관이야. 초창기에 아무래도 모자 만드는 것보다 수건으로 떼우는 게 더 쉬웠겠죠. 그죠?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서 했겠죠. 그게 모자의 기원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모자, 수건 씌워놓은 거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우즈. 어떻게 해요? 마우즈. 그쵸? 그래서 모자, 명사, 아들자, 성조 없다. 그쵸? 이건 제가 지금 그래서 일부러 뭘 만들어 놓은 거냐면 명사를 유추하는 방법.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자자 하나 들어간 거는 명사기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그 팁을 주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这是부터 던지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这是帽子 살 어디다 붙여요? 이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我买的帽子 제일 만만한 건 마이죠. 요것도 못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 네. 기억을 씌우세요. 기억을. 어떻게 해요? 기억을 씌우세요. 이게 은근히 되게 헷갈려요. 되게 많거든 비슷한 게. 머리 두죠. 더욱 머리예요. 기억을 씌워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억을 씌워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머리에 쥐고 가야 물건을 팔을 거 아니에요. 걔가 팔다 마이지요. 그렇죠. 여기다가 말씀어를 붙이면 뭐예요? 읽다. 그렇죠. 두가 돼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쓰기 하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씌우는 게 마이다. 왜냐면 이게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도 확실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가 제가 뭐라 그랬죠? 본드걸, 접착제. 그쵸? 그래서 내가 산 모자야. 얘가 얘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산 모자야. 마이더 마우스. 세로 같은 거 하나 넣어줘도 괜찮죠? 그냥 나는 거기에 만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这是我新买的帽子. 어떻게 해요? 这是我新买的帽子. 그렇죠. 그 다음에요. 얘 뭔지 모르지만 명사다. 그쵸? 적어도 그건 이제 알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양말도 옷은 옷이야. 그쵸? 옷이야.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와즈. 네, 그래서 양말이에요. 근데 왜 얘가 양말일까? 한번 이것도 들어보세요. 얘가 또 잘 안 외워지거든요.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어요. 이거 잘못했어. 왜 이랬어? 반대로 얘기했어. 그쵸? 네. 그 다음에요. 아침에 다른 걸 했거든. 반대로.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아. 네. 이거 제가 강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아. 이건 뭐예요? 끝말이거든요. 끝말. 우리가 주말 할 때도 썼어요. 쪼모. 주의 끝이잖아. 어떻게 해요? 이번 주 주의 끝이잖아. 그래서 쪼모 했잖아요. 말이죠. 아하, 말. 그쵸. 말 발음. 그 다음에 아하, 옷. 양말 할 때 말이에요. 양말 할 때 말. 그래서 아하, 말자구나. 양말은 뭐예요? 말자였어요. 말자. 여기 숫자도 아니고 미자도 아니고 영자도 아니고 말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즈. 어떻게 해요? 와즈. 그렇죠. 그 다음에요. 这是袜子. 되죠? 이것은 양말이다. 네, 그 다음에요. 빨다, 씻다 이런 거 전부 다 뭐였어요? 그쵸? 시. 설거지 하다도 전부 다 시. 목욕하는 것도 시. 세차하는 것도 시. 머리 감다도 시. 씻는 건 다 시예요. 네. 그래서 네가 빠른 양말이다 해도 되지만 의문으로 가는 것도 재밌어요. 의문으로 가면 이건 부호도 하나 더 쓸 수 있고 마 하나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这是你洗的袜子吗? 귀엽잖아요. 생동감 있고. 이거 네가 빠른 양말이야? 그렇잖아요. 생동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는 설마 못 쓰시는 분 없겠죠. 말마에 물어보는 거니까 입구 넣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입구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의외로 한자 약한 사람이 많아. 한자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다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잘할 것 같지만 쓰면 막상 생각이 안 나요. 시험 보러 가면 더 생각 안 나요. 네. 그래서 물로 씻으니까 땡땡땡 땡땡땡 세 개가 땡땡땡 있으면 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나는 욕심을 더 부리고 싶어.
난 중국인 쓰러지게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에 또 이런 거 넣어줘도 좋아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시에 그쵸? 이것들은 모두 이것들은 다 하잖아요 지금. 저 시에 또 시. 이거는 제가 강연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거기까지야. 아까까지 가서 난 수위 찼어. 거기까지. 그러면 이것들은 모두 다 이다. 네가 빠른 양말이냐? 그죠? 저 시에 또 시. 왜냐면 한 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这些都是你洗的袜子吗? 그렇죠. 네. 그러면, 네.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2강에서 다시 더 딥하게 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더 자세하게 반복으로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할 줄 아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더 딥하게 아니면 더 반복적인 거 아까 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실전 레벨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실전 사진을 가지고 아까 했던 걸 다시 해볼 거예요. 네, 2강에서 봅시다.